자, 방송에서도 한번 했던 건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일단 현재 상황 1464원. 근데 뭐 70원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 전에는 이제 떨어졌는데 달러 인덱스거든요. 그 파란색이. 그리고 녹색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랑 연동해서 움직이는 게 정석이었는데 언제부터 깨졌냐? 문재인 말기요. 문재인 말기 2022년 6월부터 갑자기 이 폭이 넓어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데 원화 가치가 너무 폭락하다 보니까 이거 그 윤석열 때 이거 다 겪은 거거든요. 요거를 인플레이션 먼저 잡으면서 원화 가치 되돌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느 정도 다시 커플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돈을 푸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 디커플링 구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올라갔는데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어요. 즉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 하락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떨어지는 게. 근데 원화 가치 하락이 더 심해서 원달러 환율과 달러 가치 하락으로 갭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즉 이대로 가면은 더더욱더 한국의 원화 신용이 점점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 최저임금 기준점으로 보면 사실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면서 심지어 일자리도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이게 1470원 기준점으로 했을 때 달러 환산 최저임금 7.2달러. 예. 그게 2019년, 20년, 21년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를 다시 되살리려고 했다는 게 보이죠. 7.9까지 떨어졌다가 화폐 가치를 되살리려고 열심히 했다가 지금 현재 지금 이 꼬라지까지 난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원화 탈출은 진행성이 맞고요.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벌고 있는 돈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역대급으로 저점인데 그거보다 지금 더 떨어져 있어요. 언제나 사람들이 예측을 안 돼요. 예측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는 제대로 정의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다? 내가 처해져 있는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어떤 포지션에서 있고 그 포지션적 위험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화로 가지고 돈을 벌고 원화를 가지고 생활하는 이 포지션적 위험이 있는 겁니다. 반면 달러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원화 자산을 구매하기 편한 포지션적인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화를 버리고 최대한 달러 기반의 자산으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최대한 달러를 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예측하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별별 개소리가 다 있는데 이거 예측 불가능합니다. 복잡계라서. 여러 시스템의 연결 결과고 예측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거 예측을 하는 거는 뭐냐면 시스템이거든요. 각각의 시스템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 관계에 의해서 나온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냐? 그 시스템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적응성적인 체계예요. 그 시스템의 취약점 같은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런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걸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저 원화 가치 바뀌는 거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정부도 통제를 못하고 기업도 통제를 못해요. 저거는 그대로 버려버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달러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제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통제할 수 없는 건 그냥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되고 예측할 수 없는 건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그럼 예측할 수 있는 게 뭔데? 뭐가 바뀌지 않는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하냐면 환율 결과를 예측하려고 해요. 이게 사람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사고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통계적 사고보다는 이제 약간 원인과 결과 사고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저는 통화량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이니 도망가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가치 하락 위험을 회피하는 방어적 결과지 예측한 게 아니에요. 환율을 예측했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달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지션적인 위험, 우리 상황이 거기 처해 있으니까. 그래서 달러가 푼다? 그러면 달러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시아 통화를 사는 건데, 아시아 통화가 화폐 가치가 유지될 동안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 전략은 언제나 상황에 대한 티포텟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망을 세우기 위한 해칭. 전략이란 건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보급이에요. 보급이 충분해야 다양한 상황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포지션적인 위험이 뭐냐? 그러면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포지션적인 위험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거는 위험의 가능성이지 위험 자체는 아닙니다. 위험은 우리 내부에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위험인데?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걸 그대로 맞아가지고 다음에 달러를 뒤늦게 피하려고 하는 선택지를 할 수 없을 때가 위험입니다. 차라리 수수료를 내더라도 지금 달러로 바꿔놓고 나중에 이제 원화 가치가 복구가 되면 그때 바꾸면 더 이득이 될 거잖아요. 이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1,800원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원화를 가지고 있는 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게 포지션적 위험입니다. 위험은 우리 내부에 있는 거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게 돼버립니다. 즉, 이 선택지가 없어질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방어적 행위, 리스크 해칭입니다.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환율의 결과를 백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원인을 구조적으로 해석학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해봐도 절대 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을 어차피 실행하는 거는 이 포지션적인 위험을 해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달러를 사면 됩니다. 외국인도 그래서 팔고 튀잖아요. 달러를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뭘 말하든 첫 번째 환율 예측에 대해서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것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지는 않는데 화폐 가치만 떨어지는 거면요. 그냥 통화량만 늘어나는 거면요. 그거는 생산성도 있지만 반대로 자산 가치가 폭등합니다. 흔히 선순환이라고 하죠. 골디락스 구조가 보통 이런 구조입니다. 그때 보통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같이 올라요.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도 같이 치솟는다는 건 원화를 지금 현재 상황에선 버려야 되고 최대한 탈출해야 되고 한 푼이라도 외국 자산을 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는 예측하는 용도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적인 위험이 있는가, 나중에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나는 최악을 어떻게 없애버릴 것인가, 선택지가 없어지는 걸 어떻게 없애버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600원이 되었을 때 그때 환전하려고 하면 선택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쌀 때 환전해 놓으면 나중에 화폐 가치가 1,200원이 되었을 때는 이익이 되고요. 화폐 가치가 1,600원이 되었을 때도 이익이 됩니다. 단지 행위는 화폐 가치가 1,200원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그 전에 환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하락장은 보이잖아요. 화폐 가치가 1,600원이 되었을 때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돈을 더 버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선택할 수 있는 포지션적인 위험을 해칭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위험은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때는 이런 예측, 저 환율에 대한 예측을 믿는 실수를 했고 저걸 가지고 투자에 썼거든요. 원달러 환율 예측 불가능합니다. 환율은 예측이 안 돼요.
저런 결과적인 건 예측이 안 돼요. 항상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예측할 수 있는 거 예측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서 뭐가 안 바뀌는지,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 이걸 지금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확정되어 있는 거. 뭐 2027년까지 풀겠대요, 돈을. 그럼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 적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은에 250조. 100조로 국채 발행하고 한은에 150조 빌려서 했고 근데 재정 적자 상태예요. 250조를 100일 만에 푼 거예요. 2026년에 지금 또 추가로 국채를 하겠다고 합니다. 225.7조. 그리고 이걸 2027년에도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뭐다? 계속 답이 정해져 있다.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답을 정해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푼이라도 빨리 원화 탈출하고 달러를 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IMF 경고도 무시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할 테고 언젠가는 또 금리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빚을 놓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재정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빚을 낸 걸 가지고 그걸 녹이면서 또 갈 수도 있는, 이거는 각자의 리스크 해칭 방법, 야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돈을 더 풀겠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적자예요. 재정적자면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화폐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신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부 재정이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진대요. 자, 이 배급력을 점점 채울 거 아닙니까? 저 이재명이 어떻게 당선이 되었습니까? 소비 쿠폰 뿌리겠다. 인플레이션 동안에도 계속 뿌리겠다. 그러면서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감시 체계까지 구축하는 거잖아요. 좌파의 배급력을 채워주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됩니다. 이재명 행정부는. 그러니 계속 돈을 뿌릴 거예요. 그 배급력은 누구한테 들어간다? X86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그 생산성과 세금은 누구한테 떠넘긴다? 청년 세대에게, 반대 진영에게 떠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화를 탈출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재정도 부족해서 연탄 쿠폰 뿌려놓고 지원하고 중앙공무원 교도관들 월급 밀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거 비슷한 걸요 2022년 8월에 봤어요. 뭐 지금 그 군인들 급여 지원 속출 이걸 2022년 8월에 봤어요. 문재인이 돈 말기에 최대한 많이 뿌려가지고 윤석열 정권에게 인플레이션 때 떠넘길 때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과거의 패턴을 생각했을 때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짓이 똑같으니까 쌍둥이 적자 3고로 되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때는 반도체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관세를 때린 상황인 거라서 더더욱더 무역 흑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재정 적자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거 2024년까지 해결이 안 났어요. 이걸 만든 족속들이 윤석열 정부가 했다고 짓거렸습니다. 임기 시작 2개월 되었을 때 육군 부사관 600여 명 월급 지원 사태 윤석열 정부가 처리했다. 근데 임기 시작 2개월 딱 지났는데 이걸 지네들이 최대한 이 폭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넘긴 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했다고 짓거렸습니다. 이 예산은 그럼 누가 정했느냐? 심지어 180석이었던 2021년 12월에 2022년 6월에 5월에 임기를 시작했거든요. 2021년 12월에 그 다음에 예산안을 지들이 정했어요. 이 재정적자 누가 만들었어요? 2018년부터 재정적자를 만들었거든요. 재정적자? 통합재정수지? 그래서 이 재정적자를 자기네들이 문재인 기간 동안 만들어 놓고 윤석열 정권에 떠넘깁니다. 2019년부터 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 그래서 요때부터 떠넘기고 난 다음에 그거 복구하려고 발버둥을 치던 정권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인플레이션 잡으면서.
인플레이션도 지들이 만들어. 예산안도 지들이 짜. 돈 뿌리는 것도 지들이 뿌려. 재정 적자도 지들이 만들어. 근데 이제 욕은 이제 좌파들의 특징인데 지들이 만든 사고는 남 탓합니다. 서학개미 탓하시. 서학개미들 이쪽에 반좌파들은 무조건 이렇게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고 환율 치솟는 위험이 있다고 계속 경고해왔거든요. 아니다 조롱하다가 이제 환율 문제가 터지니까 하는 소리가 서학개미 탓이라고 반좌파 탓을 하고 지금 한국은행도 저쪽 좌파 진영으로 둔갑을 했죠. 왜냐하면 정치에 휘말리니까 답 없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지식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언제나 역사는 싸우는 자들이 바꾸는 거고 스스로 지키는 자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싸우기 전에 스스로 지키고 저 좌파들 생존 비용이 날이 갈수록 올라갈 거거든요. 그거 먼저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우선 생존 투쟁부터 이기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